그 통시적이라는 말은 이제 응? 어디 한 특별한 역사적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응? 그렇죠. 그리스도적인 론적인 통시적이고 공시적이라는 말은 공시적인 것은 그 설명론적인 네. 그 사건적인 그때 역사하는 그런 이 설명하기가 참 통시적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공시적인 거는 어떤 그야말로 이 사건적인 네? 수시로 발생하는 그것도 또 특별한 시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남동의 그 방법론도 싱크로니스틱 공시적인 걸 싱크로니스틱이라고 그러죠. 뉴마톨로지컬 싱크로니스틱 할머너이틱스 이래가지고 성령론적 공시적 해석학 뉴마톨로지컬 싱크로니스틱 할머너이틱스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영어지만 안병무, 서남동, 또 서광선, 현용학 이 정도까지는 정말 민중신학이고 예, 그 감옥도 가고 정말 그 현장에서 민중들과 고생하는 이 흘렀는데 제가 봐도 김용목 박사님은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김용목 박사님이 유명한 건 민중의 사회적 전기. 그게 유명하지. 민중의 소셜 바이오그래피 이 말을 써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근데 이게 이 민중의 사회적 전기라는 게 뭐냐면 민중의 이야기, 민중 현장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이제 어떤 신학적 소재로 아주 주체가 돼야 된다. 학자니까. 근데 이제 정말 안병무, 서남동 이런 분들은 감옥도 가고 고생도 많이 하시니까 민중 체험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 뭐 좀 글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 나이도 좀 차이 나고. 네? 그래서 70년대 김용욱 박사님은 그때만 해도 아주 젊은 때였고 보니까 상당히 후배였지. 안병무나 서남동이. 20년만 해도 박정희가 이미 들어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병무, 서남동, 현용학 이런 사람들 다 해직 교수였어요. 해직 상태라 저쪽에 맨날 모여가지고 따로 공부했어. 이 모임이 있었어요. 해직하고 갈 데도 없고 그때 아마 등산 다니고 이랬겠지. 그래서 이제 모여서 공부하고 이러다가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날이 바로 전태일이 분신 날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남동, 안병무 몇 사람 서광선 교수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현용학이 뛰어와가지고 전태일이 분신했어 막 이래가지고 크게 외치면서 같이 막 거기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그래가지고 더 이제 치열해진 거죠. 그때 김용욱 박사님은 없었죠. 앞에 계시면 또 김용욱 박사님이 내가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작년에 여름에 졸업하기 전에 김용욱 박사님하고 안지영 박사님하고 같이 모시고 대만에 갔거든요. 잘 좀 통과시켜 달라고 이래가지고. 그 민중신학 책 읽으면서 내가 그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서남동 교수인지 현용학 교수인지 그런 글을 기억이 나요. 그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뭐 청계천인지 어딘지 이렇게 가는데 저기 시끄러워서 막 소란이 나서 이렇게 가보는데 어느 젊은 여인 하나가 거의 막 지랄 발광을 한마디로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이런 현장을 자기가 이제
보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안병모 뭐 이렇게 해서 그 해직 교수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걸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민중들의 고통을 그걸 얘기하고 이제 그랬다 하는 그게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여자가 뭐냐 하면 그 이제 창녀야. 예? 그 창녀가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돈 더 달라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그 한마디로 개판 치고 있는 그 현장. 그걸 이제 이 현용학 교수인가 이렇게 보면서 한참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같은 동료 신학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아파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 70년대 우리의 그 민중의 현장에 굉장히 아파하고 공감하고 이제 그랬구나 하는 걸 저도 보면서 좀 느끼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70년대 1세대 민중 신학자들은 제가 볼 때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민중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박해도 받았고 맨날 해직당하고 뭐 한한상 교수도 뭐 좀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병무 박사는 서구 이원론의 그 유실론은 낡은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서구 이원론의 그 전통적 신학의 논리는 뭐냐 하면 승리하는 자, 잘 사는 자, 웃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다. 이거는 곧 힘이 곧 진리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승리자다. 잘 사는 자의 편에 선 자이다.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활동하는 이가 아니고 역사 밖에서 역사를 무대로 한 드라마의 연출가로 만들어버린 거다. 이런 유실론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성육신의 신앙과 정면 대립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병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그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서구의 절대적, 초월적 유실론. 하나님은 저기 초월해서 계신 어떤 이런 유실론과 또는 이실론, 이념적으로만, 머리로만, 디이즘이라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범죄실론이라든지 좀 우리 동양적 또는 함석헌의 시야선상, 함석헌이 가지고 있는 실론은 그런 것이 아니고 초월하면서도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는 이게 이제 범죄실론의 특징이에요. 초월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지. 예? 똑같지는 않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실론에 있어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민중신학의 이런 그 실론 안병무의 이런 글을 보면 이 역시 안병무도 이런 동양적 사고와 관계론적, 유기체론적 실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오늘 20세기에 와가지고는 과정신학, 프로세스 테올로지에서 나오는 그 과정신학의 그 범죄실론, 실론과 아주 유사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신학의 실론은 거기도 유기체적 관계론적 신학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과정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 이념적, 사변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민중신학은 그거와 달리 이거는 우리는 현장적, 사건적, 체험적 이런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안병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실론을 아주 지금 과정신학이 만들어 놓은 호화찬란한 언어를 통한 그 실론의 그거를 쫙 설명은 안 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과정신학 책처럼 그렇게는 안 하고 못 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이 민중신학자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실론은 이미 이거는 몸으로 체험하는 글 책으로 이렇게 두껍게 무슨 실론을 쓴 건 없지만
삶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우리 한국적 동양적 그 신론의 바탕이 저는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이 상당히 과정신학보다 더 앞서가는 어떤 그런 신론과 신학적 사고를 이미 민중신학자들은 70년대 했다는 거죠. 이걸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 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뭐 비판하려면 또 비판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어떤 근본주의적인 한국교회의 신학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분단 이데올로기, 반공주의 이런 것도 물론이고 또 성장주의, 어떤 번영신학, 지배자의 종교가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 하나의 저항의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민중 신학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민중이 먼저냐 신학이 먼저냐 이러면 사실은 민중이 먼저이기도 하고 신학이 먼저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어떤 함석헌의 사상과 다 이게 연관이 되는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해직 상태라 저쪽에 맨날 모여가지고 따로 공부했어. 이 모임이 있었어요. 해직하고 갈 데도 없고. 그때 아마 등산 다니고 이랬겠지. 그래서 이제 모여서 공부하고 이러다가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날이 바로 전태일이 분신 날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남동 안병무 몇 사람 서광선 교수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현용학이 뛰어와가지고 전태일이 분신했어 막 이래가지고 크게 외치면서 같이 막 거기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그래가지고 더 이제 치열해진 거죠. 그때 김영국 박사님은 없었지. 앞에 계시면 또 김영국 박사님이 내가 논문 지도 교수님. 작년에 여름에 졸업하기 전에 김영국 박사님하고 안지영 박사님하고 같이 모시고 대만에 갔거든요. 잘 좀 통과시켜 달라고 이래가지고. 그 민중신학 책 읽으면서 내가 그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서남동 교수인지 현용학 교수인지 그런 글을 기억이 나요. 그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뭐 청계천인지 어딘지 이렇게 가는데 저기 시끄러워서 막 소란이 나서 이렇게 가보는데 어느 젊은 여인 하나가 거의 막 지랄 발광을 한마디로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이런 현장을 자기가 이제 보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방법론도 싱크로니스틱 공시적인 걸 싱크로니스틱이라고 그러죠. 뉴마톨로지컬 싱크로니스틱 허머너이틱스 이래가지고 성령론적 공시적 해석학 뉴마톨로지컬 싱크로니스틱 허머너이틱스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영어지만 안병무, 서남동, 또 서광선, 현용학 이 정도까지는 정말 민중신학이고 예, 그 감옥도 가고 정말 그 현장에서 민중들과 고생하는 흘렀는데 제가 봐도 김용목 박사님은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김용목 박사님의 유명한 건 민중의 사회적 전기. 그게 유명하지. 민중 소셜 바이오그래피 이 말을 써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근데 이게 민중의 사회적 전기라는 게 뭐냐면 민중의 이야기, 민중 현장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이제 어떤 신학적 소재로 아주 주체가 돼야 된다. 이게 학자니까. 근데 이제 정말 안병무, 서남동 이런 분들은 감옥도 가고 고생도 많이 하시니까 민중 체험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 뭐 좀 글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 나이도 좀 차이 나고. 네? 그래서 70년대 김용욱 박사님은 그때만 해도 아주 젊은 때였고 보니까 상당히 후배였지. 안병무나 서남동이. 70년만 해도 박정희가 이미 들어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병무, 서남동, 현영학 이런 사람들 다 해직 교수였어요. 해직. 그 통시적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 한 특별한 역사적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적인 논리적인 통시적이고 공시적이라는 말은 공시적인 것은 그 성능론적인 네. 그 사건적인 그때 역사하는 그런 이게 설명하기가 참 통시적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공시적인 거는 어떤 그야말로 사건적인 네? 수시로 발생하는 그것도 또 특별한 시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남동의 그